자, 이번 메뉴는 지짐 누름족입니다. 시험 시간이 35분이고요. 조리 기능사 시험 메뉴 중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화양적이라는 요리를 아실 거예요. 그 화양적처럼 똑같이 재료를 한번 익히거나 손질해서 꼬치에 꽂은 다음에 밀가루와 달걀을 묻혀서 기름에 노릇하게 지진 후에 꼬치를 빼서내셔야 됩니다. 꼬치를 뺐을 때 서로의 재료가 다 밀가루와 달걀로 제대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메뉴인데요. 자,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 지짐 누름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짐 누름족의 재료로는 소고기, 당근, 표고버섯, 그 다음에 쪽파, 도라지, 그 다음에 달걀, 그 다음에 밀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적꼬지. 두 꼬치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한 길이 10cm 정도 되는 산적꼬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념으로는 일단 식용유, 그 다음에 간장, 설탕, 파, 마늘, 깨소금, 후추, 참기름, 그리고 소금.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자, 우선은 재료를 규격에 맞춰서 썰은 다음에 밑간을 하거나 데치거나 해서 밑준비를 한 후에 각각의 재료를 볶아서 꼬지에 꽂아서 한번 지짐 누름족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짐 누름족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제가 도라지를 먼저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료를 처음에 손질하는 단계에서 미리 밑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만 특히 도라지는 좀 손질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이걸 좀 자세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라지의 그 끝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를 보면 자, 이 가로 방향으로 결이 껍질 쪽에 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라지의 껍질을 가로 방향으로 벗기셔야 돼요. 네, 굉장히 껍질이 얇기 때문에 벗길 때 주의를 하시고요. 자, 칼을 이용해서 마치 그 색연필, 종이로 된 색연필 그 껍질을 벗겨내듯이 자, 칼을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껍질을 풀어주듯이 벗겨주셔야 돼요. 더덕 껍질을 벗길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죠. 일단은 도라지의 겉부분의 흙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 깎아주듯이 도라지의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라지가 좀 말라 있어서 좀 껍질이 잘 안 벗겨지는 경우에는 부분 칼로 살짝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라지는요, 두 조각, 우리 지짐 누름족 두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짐 누름족이 시험 35분이면은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끝에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다 손질하실 필요는 없겠죠. 시간 안에 내셔야 되니까 적당량만 손질을 하셔서 조금 시간을 빠르게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것 정도도 준비를 하시고요. 자, 정리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 일단 손질이 끝났으니까 도라지 먼저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짐 누름족의 사이즈는 길이가 6cm, 그 다음에 재료의 하나하나 폭이 1cm, 그 다음에 두께가 0.6cm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일단 전체적인 재료의 길이도 6cm를 맞추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썰을 때 폭을 1cm, 두께를 0.6cm로 정확하게 맞춰서 썰으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거는요, 각각의 재료의 폭과 두께는 아주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는데요. 길이는 조금 여유분으로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길이를 똑같이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꼬지에 꽂아놓고 나면 약간 길이들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여유있게 길이를 잡아주시고 아예 꼬지에 꽂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정리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라지를 먼저 제가 썰어 보겠는데요. 6cm라고 되어 있지만은 6cm보다 저는 한 1cm 정도 좀 더 여유있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cm 정도로 하고요. 재료가 이것저것 많을 때는 재료에 짜투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마에 어지럽게 늘어놓지 마시고 따로 그릇을 준비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도라지가 적어도 두께가 이 도라지의 직경이 1cm 이상 되는 도라지가 나올 텐데요. 가장자리를 좀 반듯하게 자르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가장자리를 자르는 것보다는 어차피 두 꼬지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도라지를 그냥 반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약간 둥근 면을
포를 뜨듯이 이때 도라지의 두께를 0.6cm를 반드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점여내시고 약간 도라지가 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반듯하게 가장자리를 정리를 해서 1cm 폭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껍질이 있는 부분은 약간 사이즈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얼굴이 되는 부분은 뒤집어서 자, 이렇게 칼이 깨끗하게 지나간 사이즈가 1cm 폭이 모자라지 않는 부분을 얼굴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두 꼬지를 내셔야 되니까 자, 너무 얇지 않게 점이셔야 돼요. 도라지든 당근이든 너무 재료를 0.6cm보다 얇게 썰게 되면은 나중에 꼬지에 꽂을 때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의 사이즈는 자, 이렇게 1cm 폭이 되도록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당근도 도라지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썰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길이는 조금 더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 폭은 자, 가장자리 조금 당근의 둥근 부분을 잘라내시고요. 자, 이 폭을 1cm의 두께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cm 두께로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가 1cm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당근 가운데 부분은 심이 좀 있어가지고 살짝 휘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허락이 된다면은 심 쪽보다는 껍질 쪽을 쓰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0.6cm 정도, 0.6cm 정도. 자, 이렇게 심 쪽은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었는데도 조금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반듯하게 정리를 해서 이 폭이 1cm가 넘지 않도록 도라지하고 똑같아요. 길이는 지금 도라지하고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당근이 길든가 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폭이나 두께는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썰어 놓은 거는 다른 제품에다가 하나하나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자, 쪽파도 길이를 맞춰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자, 파의 이파리 부분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끝부분까지는 사용을 안 하지만은요. 파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너무 날씬하기 때문에 1cm 폭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꽂으시면 안 되고 두세 개를 같이 꽂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도 한쪽에다가 준비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썰어 볼 텐데요. 자, 표고버섯은 물기가 많기 때문에 물기를 꼭 짜서 자,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의 기둥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표고버섯은 사이즈가 작은 표고버섯을 가지고 오늘 지진누름적을 사이즈 맞춰서 할 수가 없겠죠. 좀 큰 표고가 나오는데 커도 이 길이가 6cm가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최대한 나오는 길이가 긴 쪽으로 길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자리 길이 안 나오는 거는 좀 잘라내시고요. 자, 1cm 폭으로 맞춰서 또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기둥 쪽에 너무 두께가 두껍다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살짝 이렇게 점여내시면 좋아요. 두께가 안 맞게 되면은 지진누름적은 서로 잘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표고버섯도 준비를 하시고 길이가 길면 긴 대로 그냥 여유있게 준비를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썰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소고기는 우선은 이 고기 자체를 손질을 한 다음에 양념을 해서 구운 다음에 꼬지에 꽂을 건데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고기는 가만히 있질 않죠. 익히게 되면은 줄어들어요. 길이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두께는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고기를 써실 때는 특별하게 다른 재료에 비해서 훨씬 좀 길게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고기를 좀 칼집을 넣고 두드려서 손질을 해야 되는데 두드려서 손질하는 과정에서 고기의 크기는 조금 더 늘어나니까요. 자, 우선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좀 넓게 아예 포를 떠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기의 두께는 한 0.56 정도 준비를 하셔서 완전히 자르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펼쳐서 고기를 널쩍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고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칼등으로 칼날로 하게 되면 다 고기가 끊어지겠죠. 칼등으로 자근자근 두드려 주세요. 다 뒤집어서도 마찬가지로 칼등으로 자근자근 두드려 주게 되면은 고기가 더 연해지고 덜 줄어들고 양념도 잘 배게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잘 앞뒤 좌우 뭐 사방팔방으로 골고루 고기를 두드려 주세요. 자,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칼 끝을 이용해서 칼집을 좀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고기가 연해지고 좀 더 양념도 잘 되고 그리고 더 덜 오그라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드려서 고기를
사이즈 맞춰가지고 1cm 폭으로 등분을 하지 마시고 고기는 아예 구운 상태에서 등분을 하시는 게 훨씬 반듯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양념을 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재료의 밑준비가 끝났고요. 저는 파 마늘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각의 재료를 양념하거나 밑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고기하고 표고버섯은 양념을 좀 해주시고요. 당근하고 도라지는 끓는 물에 좀 반 정도 익을 정도로 데쳐가지고 넣으셔야지 그냥 볶아서는 부드러워지질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기하고 표고버섯 밑간을 하고 당근하고 도라지를 데쳐서 밑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기하고 표고버섯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를 할 텐데요. 표고버섯부터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정도 양이기 때문에 자, 간장하고 설탕하고 참기름, 설탕은 한 4분의 1 작은술, 그 다음에 간장은 2분의 1 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참기름도 한 4분의 1 작은술 정도 해서 고기는 갖은 양념이 들어가는데요. 표고도 뭐 갖은 양념으로 하셔도 좋지만 버섯은 버섯 자체의 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요. 자, 이렇게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만 밑간을 해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에 양념을 준비를 할 텐데요. 자, 이 정도 고기면 한 50g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50g에 해당되는 양념으로는 설탕은 2분의 1 작은술, 간장은 1 작은술 해서 잘 설탕을 좀 녹여주시고요. 다진 파 조금씩 2분의 1 작은술, 마늘은 파의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깨소금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후춧가루, 참기름, 간장, 설탕, 파, 마늘, 깨소금, 후추, 참기름은요 많이 들어갔네요. 고기에 쓰이는 양념으로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양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고기에다가 조물조물 묻혀서 밑간을 해 놓으시고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어서 당근하고 도라지를 데쳐 볼 텐데요. 채소를 데칠 때는 항상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당근하고 도라지를 넣어서 재료를 너무 익히게 되면은 나중에 꼬지에 꽂을 때 힘이 없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덜 익히게 되면은 꼬지에 잘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익히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반 정도만 익힌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도라지 30초에서 1분 안쪽으로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당근과 도라지도 좀 어느 정도 두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춰 썰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치다 중간에 이렇게 살짝 만져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살짝 부드럽게 휘는 정도면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당근이 굉장히 예민해요. 당근은 조금만 많이 익어도 쉽게 부러지고 조금 덜 익으면 정말 꼬지에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근 데치는 걸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친 당근과 도라지는 이렇게 찬물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바로 찬물에 건져 가지고 식혀 두시는 게 좋겠죠. 그냥 건져 놓게 되면은 재료가 갇힌 열 때문에 익는 게 더 좀 뭐랄까요, 더 익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로 식혀서 여열을 없앨 수 있게끔 찬물을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라지는 제가 먼저 꺼내도록 하고요. 당근은 조금만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힌 재료들은 또 한번 볶아줄 건데요. 볶을 때는 당근하고 도라지를 볶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하고 고기도 각각 익혀내셔야 되고요. 오늘 미리 전처리를 안 해도 되는 재료는 쪽파 하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당근하고 도라지를 일단 식혀놓고, 자,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후라이팬에 한 번씩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쳐낸 당근과 도라지는 키친타올을 사용하셔가지고 물기를 한번 닦아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볶을 때도 너무 요란하게 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아주신 다음에, 자, 이 재료들 중에서 아무래도 간장 양념을 하지 않고 또 재료 색깔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 두 재료를 먼저 볶아볼 텐데요. 자, 식용유 조금 둘러주시고, 당근하고 도라지를 뭐 따로 볶으셔도 되고 같이 볶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당근은 볶다 보면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노랗게 기름에 배어 나오는데 데친 거는 괜찮습니다. 배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같이 볶아주셔도 괜찮고요. 약간의 소금을 살짝 넣어서 간을 해서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기름 맛이 날 정도로 살짝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꺼내주시고, 자, 기름이 좀 남아있을 때는 추가로 기름 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표고버섯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만 볶아서 표고버섯도 꺼내주시고요. 자, 이번에 소고기를 익힐 건데요. 소고기는 막 볶으시면 안 되고 후라이팬에 편편하게 구워내셔야 되겠죠. 고기가 반듯하게 익을수록 좋기 때문에 자, 이 고기를 아까 납작하게 손질해 놓은 고기를, 자, 지금 보시면 당근이나 뭐 표고버섯에 비해서 고기가 상당히 길죠. 길이가 긴 거는 잘라내시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고기를 처음부터 너무 잘라서 하시는 마시고 나온 기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고기가 완전히 익어야 돼요. 네, 나중에 이 재료들을 꼬치에 꽂아서 또 익힐 텐데 지금 여기서 고기가 익지 않으면 나중에 고기가 또 줄어들게 돼요. 길이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뒤집어가면서 익히세요. 양념한 고기는 잘 타기 때문에 너무 한쪽이 다 익을 때까지 놔두시면은 새까맣게 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타는 양념이 생길 경우에는 조금 닦아가면서 구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름이 너무 없으면 고기가 쉽게 타요. 너무 많이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기름을 조금 조심해가면서 구워주시고요. 자,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핏물이 살짝 올라올 텐데요. 그런 핏물이 안 나올 때까지 익혀주시면 고기가 다 익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고기까지 구우신 다음에는 이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전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꼬지에 꽂은 상태에서 밀가루, 달걀을 묻혀가지고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이 고기에 양념이 남아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프라이팬이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로 씻게 되면 프라이팬이 휘어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오거나 오목하게 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식힌 다음에 씻도록 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눌러봐도 더 이상 이제 핏물이 나오진 않는 것 같고 고기도 되게 단단하게 익은 것 같아서 그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을 제가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익고 프라이팬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꼬지에 꽂으면 되겠는데요. 고기는 일단 규격에 맞춰서 썰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쪽파는 미리 다른 어떤 작업을 안 하셔야 되는 게, 여기다가 소금으로 밑간을 한다든지 데친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숨이 죽어요. 근데 나중에 후라이팬에 지질 때도 또 파에 숨이 죽기 때문에, 자, 이 파는 그대로 그냥 쓰시는 게 좋고요. 파의 이 뿌리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이파리는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뿌리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자, 일단 고기를 좀 썰어 보도록 할까요? 자, 고기가 완전히 식으면 가장자리도 좀 반듯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1cm 폭으로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재료를 꼬치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를 꼬지에 꽂으실 때는 꽂는 순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그냥 꽂아주시면 되는데, 당근은 아무래도 굉장히 쉽게 부러지니까 이걸 제일 마지막에 꽂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를 좀 먼저 꽂아볼까요? 자, 고기를 위에 한 1cm가 내려오도록 꼬지에 꽂아서 맨 끝으로 좀 보내주세요. 끝에 한 1cm 정도만 남아있게. 그 다음에 고기 옆에다가는 파를 한번 꽂아볼까요? 자, 파의 뿌리 부분을 자, 또 1cm 내려오게 해서 고기 윗면하고 잘 맞춰주시고요. 파는 또 이렇게 지금 요 완전히 속이 빈 이파리보다는 가운데 줄기 부분을 쓰시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파는 2개 내지 3개 정도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조금만 밑으로 꽂을게요. 자, 윗부분에 선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를 꽂을까요? 자, 도라지는 아까 약간 껍질이 있던 둥근 부분보다는 칼로 반을 썰었던 그 편편한 부분이 윗면으로 오도록 꽂아주시는 게 훨씬 예뻐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이 까만 쪽 보이도록 해서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근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최대한 편편한 쪽으로. 자, 당근을 꽂을 때는 자, 꼬지를 살살 움직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 그리고 윗면을 이 위 꼬지가 있는 쪽을 너무 바짝 꽂지 마세요. 밑에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서 준비를 해두시고, 지금 꽂은 거하고 순서를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어떤 걸 먼저 꽂고 나중 꽂고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내가 꽂은 2꼬지의 유리는 순서가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파, 그 다음에 파의 줄기 부분. 자, 약간 1cm보다 넘어도 괜찮아요. 이게 익으면 숨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좀 더 날씬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도라지. 그다음에 또 표고버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근을 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러지지 않고 당근이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자, 위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밑에 길이가 좀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이거를 밀가루하고 달걀을 묻히기 전에 아랫부분 정리를 하시고요. 윗부분도 살짝 좀 정리를 해줄게요. 밀가루 달걀 묻혀 익힌 다음에는 칼을 대시면 안 되지만 지금은 칼을 좀 대셔도 괜찮아요. 고기나 표고버섯은 누르지 마세요. 또 수축이 돼가지고 약간 길이가 나중에 이게 썰어 놓고 나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누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길이를 6cm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윗면에 약간 들쭉날쭉한 거를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꼬지의 길이나 크기가 똑같이 맞도록 잘 맞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밀가루와 달걀을 묻혀가지고 이제 익혀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달걀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죠? 꼬지 두 꼬지 밀가루는 이렇게 넓은 접시에 놔두시고요. 한쪽에다 좀 정리를 해놓고요. 자, 바로 달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은 노른자하고 흰자를 다 사용을 하세요. 소금은 절대로 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알끈도 제거를 해주세요. 지단을 붙이거나 할 때는 소금을 넣는데 전을 붙이거나 이렇게 지진 누름젓 같은 경우에는요, 소금이 들어가면은 달걀이 농도가 묽어져요. 그래서 소금은 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도가 좀 진한 게 훨씬 더 힘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른자하고 흰자를 잘 섞어주시고요. 달걀을 너무 일찍 풀어 놓으시는 것도 안 좋아요. 익히기 직전에 달걀을 충분히 노른자 흰자가 충분히 섞이도록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후라이팬의 온도도 좀 체크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단을 붙일 때보다는 조금 세게, 재료를 볶는다든지 굽는다든지 할 때보다는 조금 약하게 중약불 정도에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불 조절을 해주시고, 자, 지진 누름젓은 지금 이 표고버섯이 이렇게 까만 쪽이 얼굴이에요. 이건 뒷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얼굴 쪽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색감을. 자, 그렇게 하시려면은 재료를 밀가루를 앞뒤로 너무 번복을 하시는 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뒷면에다가 밀가루를 좀 많이 묻히시고 재료를 사이사이로 벌려서 요 사이사이 재료끼리 밀가루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요 사이사이에다 밀가루를 좀 묻혀주시고 얼굴 쪽은 많이 묻히지 마세요. 뒷면은 많이 묻어있죠. 자, 근데 요 얼굴 쪽은 색상을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만 묻혀주시고요. 밀가루를 묻히고 한참 그대로 두면은 밀가루가 도로 젖어요. 그럼 달걀이 묻질 않겠죠. 그래서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는 바로 달걀을 묻혀주셔야 됩니다. 자, 골고루 밀가루를 묻혀주시고요. 여분의 가루는 반드시 털어주셔야 돼요. 달걀은 흠뻑 묻혀주셔야 돼요. 달걀은 흠뻑 묻혀서 재료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이 제대로 묻지 않으면 꼬지에서 뺐을 때 얘네들이 다 떨어져요. 자, 식용유 좀 둘러주시고 앞뒤로 달걀을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자, 손으로 이렇게 칠하듯이 흠뻑 묻히세요. 자, 앞뒤로 흠뻑 묻혀주시고, 자, 너무 흐르는 달걀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정리를 해서, 자, 여기서 살짝만 세워놓으세요. 달걀이 밑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살짝 세워놓으시고 뒷면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얼굴 쪽은 좀 나중에 색깔을 보면서 조절을 하시고 뒷면은 연한 갈색이 날 정도로 좀 익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꼬지를 뺐을 때 너무 힘이 없어요. 자, 이것도 살짝 이렇게 세워놨다가 자, 내려놓고 자,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익히다 보면은 아래쪽이, 위쪽은 꼬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좀 벌어져 있죠. 그때는 자, 젓가락을 이용해서 자,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숟가락을 사용해서 좀 눌러서 가장자리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위아래 사이즈가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익히세요. 시간을 천천히 두고 센 불로 하게 되면은 금방 색깔이 나니까 오래 익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약불 정도로 해서 충분히 익혀주시는 게 나중에 꼬지를 뺐을 때도 튼튼하게 서로 붙어 있게끔 할 수가 있는 비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익혀주고, 자, 어느 정도 뒷면이 연한 갈색이 날 정도로 충분히 익었다 그랬을 때 이 뒤집어서 얼굴 쪽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짐누름젓을 하실 때 화형젓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때 이제 달걀이 좀 흘러나오면은 이런 건 이렇게 숟가락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익힌 다음에 서로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나중에 또 잘라내시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달걀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혹시 익히시는 도중에 특히 파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를 안 해서 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틈이 벌어진다 싶으면은 달걀물을 조금 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메꿔가면서 익혀주시면은 좀 더 튼튼하게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디 한번 살짝 뒤집어 보도록 할까요? 자, 약간 노릇하게 익었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 꼬지가 지나가는 쪽이 조금 닿지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쪽이 조금 나중에 번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살짝 이렇게 눌러서 바닥에, 후라이팬 바닥에 편편하게 잘 닿아서 튼튼하게 익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산초면이 충분히 익으면 뒤집어서 태우지는 마시고 연한 갈색이 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뒤집은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눌러가면서 편편하게. 지금 뒤집어진 쪽, 지금 후라이팬 바닥에 닿은 쪽이 얼굴이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타거나 들뜨거나 얼룩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눌러서 이 꼬지 있는 쪽이 조금 잘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부분은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모양을 조금 이렇게 못 잡아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뒷면을 익힌 것보다 얼굴 쪽은 너무 오래 익히시면 안 되겠죠? 자, 얼굴 쪽은 달걀이 익으면은 다 익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는데 꺼낼 때도 최대한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때요? 뒷면에 비해서 얼굴 쪽은 색깔이 훨씬 선명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꼬지를 반드시 뺏어내셔야 되는데 꼬지를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확 잡아 빼게 되면은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식히셔야 돼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꼬지를 빼실 때도 최대한 조심하셔가지고 재료들이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화양젓 같은 경우에는 꼬지째로 내죠. 왜냐면 밀가루 달걀을 입히지 않고 꼬지에 꽂은 상태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냥 꼬지에 꽂은 상태로 내지만 지짐누름젓은 밀가루 달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꼬지를 빼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좀 시간이 없다 하실 때는요, 접시를 이렇게 부채질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식혀주신 다음에 자, 꼬지를 빼실 때는요, 자, 도마 위에서 자, 꼬지를 돌리세요. 이렇게 살살 제자리에서 돌리면서 이 부분을 손으로 살짝 고정을 해서 조심스럽게 빼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조금 덜 식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식혀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젓가락으로 휙 갖다가 그냥 접시에다 담지 마시고요. 담을 때도 칼로 옮겨 담으세요. 그리고 두 꼬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이쁜지를 선택을 하세요. 아, 이게 저는 색깔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못생겼다 생각하는 거를 뒤쪽에다 담으시고, 배열을 똑같이 이것도 반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당근은 당근 자리에, 고기는 고기 자리에 있게끔 해서 나란히 담아서 내셔야 되겠죠. 너무 그냥 아주 그냥 편편하게 놓지 마시고 저처럼 살짝 이렇게 겹쳐서 놓으시게 되면 약간 못생긴 부분도 가려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지짐 누름젓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지짐 누름젓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짐 누름젓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운 메뉴예요. 화양젓에 비해서도 조금 더 어려운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재료의 규격을 하나하나 맞춰서 정확하게 썰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길이는 나중에 꼬지에 꽂은 상태에서 맞추면 되지만 전체적인 두께와 폭은 정확하게 맞춰서 썰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게 고기를 익히지 않고 꼬지에 그냥 꽂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전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표고버섯, 그 다음에 도라지, 고기는 미리 한번 데치고 또 볶고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당근하고 도라지는 데치고 볶은 다음에 그다음에 고기하고 표고버섯은 밑간에서 볶거나 구워서 밑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 잊지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꼬지에 꽂아서 밀가루를 묻힐 때는 뒷면에는 좀 넉넉하게 사이사이에는 넉넉하게 묻히되 얼굴이 되는 쪽은 밀가루 너무 많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달걀은 앞뒤로 충분히 묻혀주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꼬지를 뺐을 때 재료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묻혀서 흐르는 달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불은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중약불로 하셔가지고 반드시 뒷면 먼저 익히신다는 점. 그 뒷면을 연한 갈색이 날 정도로 충분히 익힌 다음에 뒤집어서 익히실 때는 달걀이 익는 정도로만 익히셔도 이미 뒷면에서 충분히 익어서 힘이 생겼기 때문에 꼬지를 뺄 때 잘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꼬지를 빼실 때는 반드시 식혀서 꼬지를 제자리에서 돌려가면서 빼내셔야 되겠죠. 이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진누름적은 재료들이 떨어져 나가면 시험도 떨어져 나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료가 잘 붙어있게 해야지만 잘된 지진누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진누름적 하나하나의 재료의 색상이 선명하게 또 살아있게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